패시브하우스는 쾌적이죠. 정의로 따지면 쾌적. 삶의 질이면서 어떻게 보면 건강하고도 관련이 있어요. 사장님께서도 만약에 집을 짓는다고 하면 패시브하우스로 지으실 생각 있으세요? 패시브하우스 해야지. 해야 되는데 방식은 좀 다를 것 같아요. 어떻게 다른? 그러니까 제가 설계해서 짓지는 않을 것 같아요. 왜죠? 그거는 나의 욕망이 있기 때문에 너무 많이 들어갈까 봐. 쓸데없는 짓 같아. 쓸데없는 짓. 그럼 다른 분에게 맡기고. 그렇죠. 아니면 협회 표준택을 짓거나. 네, 그래야지. 왜냐면 아니까. 이게 나의 건강을 위해서 얼마나 좋은 집이라는 걸 알기 때문에. 사실 아까 앞에서도 이야기했던 거긴 한데 패시브 하우스 건축이 비싸다라는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네. 저는 여전히 비싸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죠. 그건 크게 두 가지로 나눠서 얘기해야 돼요. 하나는 좀 반어법이기도 한데 패시브 하우스가 가장 경제적인 건물이에요. 왜냐하면 딱 필요한 만큼만 넣거든. 계산을 통해서. 필요한 만큼이라고 하면은 기밀이 될 만큼만 그렇지. 예를 들면 그냥 물어볼게요. 비전공자니까 단열재 두께가 얼만큼 돼야 따뜻할 것 같아요? 두꺼워야 따뜻하죠. 그렇지. 얇은 거보다 두꺼워야. 그러니까 예를 들면 패시브하우스는 그런 거죠. 그 지역의 10년 동안의 외기 평균 기후로 봤을 때 실내 온도가 쾌적 온도를 유지하기 위한 최적의 단열재 두께를 계산하거든요. 이게 100T짜리인지 200T짜리인지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거기에서 1mm도 더 두꺼워지지 않아. 정확한 계산을 통해 딱 그것만 맞추면 되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가장 경제적인 집이에요. 근데 왜 우리는 비싸다고 생각을 그건 기존 항상 관성이라는 게 있으니까 기존 건물 대비는 비싸다라고 얘기할 수밖에 없는 거지. 근데 그게 두 번째 얘기가 돼요. 그럼 과연 그 비쌈의 정의가 뭐냐? 그건 다시 아까 처음 얘기로 다시 돌아가야 돼. 독일의 패시브하우스가 일반 건축물 대비 3% 정도밖에 안 비싼 이유가 기준에 있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충분히 건전하게 집을 지으면 패시브하우스랑 공사비 차이가 거의 없어요. 3% 차이인데 더 낼래 안 낼래? 라고 물어보는 건 좀 웃긴 것 같아요. 그걸 안 할 이유가 없잖아요. 근데 약간 누가 보기엔 나도 3% 부담스러워 안 할래 이렇게 할 수 있잖아요. 아니 3%는 아닌 것 같고 그 처음 얘기랑 비슷해. 패시브 하우스까지 꼭 해야 되나? 라는 말은 나는 매우 잘못된 표현이라고 보는 게 반대로 얘기하면 물론 이제 들으시는 기분 나쁜 분도 굉장히 많겠지만 이 정도 비가 새면 괜찮지 않을까? 이 정도까지 내가 견딜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런 거랑 비슷한 것 같아. 아니 3제곱미터 정도의 곰팡이는 내가 버틸 수 있지 않을까? 반대로 돌리니까 이해가 되네요. 못 견디겠거든. 나는 못 견뎌. 그치. 그거를 얘기를 안 하는 거지. 당신 집에는 사소하게 곰팡이 생길 수 있고 사소함을 좀 넘어서 외부 소음이 좀 들리고 그리고 바깥에 미세먼지 농도가 높으면 실내도 비슷하게 높아져. 그리고 가끔 비도 셀 수 있어. 그러니까 현대건축은 패시브를 떠나서 그런 것들을 안 하려고 차근차근 노력을 해왔거든요. 그래서 기준이 만들어진 거고 근데 우리는 그 기준을 따라한 시장이 아니기 때문에 그러니까 패시브하우스에 가까운 건물이 만약에 건전하다면 예를 들면 지금이야 그렇지 않겠지만 수천만 원짜리 대리석 깔고 하는 게 아니라면 내가 튼튼한 구조 그리고 방수 그리고 따뜻함 곰팡이 별로 없는 그런 쪽으로 투자하고자 마음 먹고 현대건축이 만든 기준을 차근차근 따라 한다면 패시브하우스랑 차이가 없다는 거예요. 전 그 얘기도 들었었어요. 요새 건축하는 게 애초에 그냥 다 자재값이며 건축비이 다 올라서 패시브 건축비랑 별 차이가 없다는 그렇죠. 거예요. 네. 그런 얘기도 듣긴 했거든요. 그래서 우리 협회가 되게 좋아졌어요. 그래요? 일반 건축비가 너무 올라가서 정말 차이가 별로 없어졌어. 근데 문제는 일반 건축비는 올라갔는데 품질은 그대로라는 거예요. 근데 되게 잘하고 성실한 분들도 계시거든요. 맞아요. 우리나라 소규모 시장은 잘한다와 못한다의 갭이 너무 커요. 편차가. 원래 기준이 갖고 있는 목적은 건전함을 보장받기 위한 것도 있지만 손맛을 타지 않게 하기 위한 것도 있거든요. 그 한 기술자의 손만 말하는 그렇죠. 그러니까 이 사람이 하든 저 사람이 하든 기준만 지키면 유사한 결과가 나오도록 하는 게 목적이거든요. 국가적 목적. 근데 기준 없이 하다 보니 잘하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의 결과 차이가 너무 큰 거죠. 근데 시장은 그 잘한다 못한다를 구분할 수가 없고 돈을 주고 계약을 하기 전까지는 보이지가 않죠. 블랙홀이니까. 맞아요. 보이지가 않죠. 그게 이 시장의 어둠을 만들어내는 것 같아요. 그래서 꼭 기준에 해야 돼라고 강요하는 게 아니라 이게 국가가 목적한 바가 있으니 그거를 따라가도록 시장을 이끌어야 되는데
그건 꼭 시장에 계신 분들의 잘못이라기보단 우리나라 건축 시장 전반의 문제예요, 사실은. 전반의 문제예요. 맞아요. 뿌리 깊은 그러니까 하우빌드 서비스가 통하는 그거 거지. 맞아요. 그렇지. 맞아요. 그 틈을 파고 들어간 게 하우빌드의 서비스니까. 정확하게 하시네. 네. 제가 또 들어보기로는 패시브 건축물은 네모 반듯해야 한다. 면이 많은 뭐 다각형 건물은 하면 안 돼. 못 한다. 이런 이야기가 있어. 비싸다. 뭐 이런 얘기도 있고. 사실이기도 하고 아니기도 하죠. 그러니까 당연히 일반 건물도 단순해지면 저렴해져요. 복잡해지면 비싸지죠. 근데 단열재도 두껍고 창문도 훨씬 비싸단 말이에요. 근데 건물이 복잡해지면 가뜩이나 양이 많이 들어가는데 비싼 양이 더 들어가니까 이거는 꼭 그렇지 않지만 공사비가 2배, 3배가 아니라 2승, 3승으로 늘어날 수가 있는 거지. 2배, 4배, 8배 이렇게 되는 기하급수로 공사비가 늘어날 수 있기 때문에 최대한 그럼 단순하게 하는 게 좋긴 하네요. 그죠. 그래서 표준주택이란 개념이 생길 수밖에 없는 거죠. 단점도 있을까요? 패시브 건축의 단점. 단점은 지식의 벽인 것 같아요. 그 돈을 쓸 만한 가치를 못 느끼는 거거든. 그러니까 비싸다의 정의는 사실 거기에서 나오는 거예요. 우리가 같은 물건도 비싼 물건 있고 싼 물건 있잖아요. 근데 비싸도 비싸다고 느끼지 않는 물건들이 있다고요. 그건 내가 필요한 거니까. 그죠. 반드시 필요한 거니까. 그리고 또 반대로 얘기하면 예를 들면 이런 것도 있어요. 비싸지만 이거 하면 좀 더 뽑을 수 있겠어. 예를 들면 우리 회사에 있는 복사기 엄청 좋거든? 근데 그걸 쓸데없이 내가 그 비싼 복사기 왜 샀겠어요? 일을 빨리 할 수 있으니까. 비슷한 거죠. 그러니까 비싸다 싸다의 정의는 결국은 실제로 정말 비싸다 싸다가 아니고 그 값어치만큼의 필요성을 느낄 수 있느냐. 느끼는 사람한텐 알맞은 가격인 거고 느끼지 못하는 사람한테는 비싼 거고. 그러니까 그게 필요한 사람한테는 그게 단점이 있을 수가 없죠. 제가 찾아봤을 때는 패시브 건축은 주택을 좀 다 많이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패시브 빌딩은 없는 것 같다. 이런 생각을 했거든요. 패시브 빌딩을 안 짓는 건가? 그거는 이제 독일어 파시브 하우스를 좀 오역한 결과이기도 해요. 그러니까 독일에서 어쨌든 만들어진 거잖아요. 독일어의 파시브 하우스를 패시브 하우스라고 영문 번역을 하면서 그게 영문의 하우스이기도 하지만 사실 좀 폭이 넓은 단어예요. 그냥 그 건물 뭐 이런 뜻이고. 그렇죠. 건축이라는 거에 더 가깝죠.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바우하우스는 들어보셨죠? 네. 그 유명한 바우하우스가 꼭 주택을 얘기한 건 아니었잖아요. 똑같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패시브 빌딩이라고 번역하는 게 더 좀 맞을 수도 있어요. 그럼 주택 외에도 실제로 상업성 건물에도 좀 쓸 수는 있어요? 그렇죠. 우리나라보다 이제 선진국 사례를 보는 게 더 나을 것 같은데 유럽에서 패시브 기법으로 지어진 건물이 제일 많은 건 당연히 주택. 두 번째로 많은 게 초, 중, 고, 유치원, 학교예요. 왜냐면 국가의 미래니까. 그들이 건강하고 똑똑하게 자라야 되기 때문에 패시브하우스로 많이 져요. 세 번째가 사옥, 회사의 사옥. 사옥은 왜죠? 충분히 뽑아먹기 위해서. 쾌적한 환경에서 일 잘해라. 안 졸거든. 진짜요? 안 졸아요. 왜냐면 이산화탄소 농도가 안정권에 있기 때문에 계속 환기되고 하니까 식곤증 같은 게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건 논문으로도 나와 있어요. 정말요? 그러니까 초기 투자비랑 그 직원의 업무 능률 향상, 그래서 몇 년에 회수할 수 있는가? 그게 엄청 빨라요. 능률이라는 개념에서는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비주거 건물도 굉장히 많습니다. 많은 분들이 또 약간 의문을 가지시는 게 패시브 건축하면은 사실 시공 어렵지 않냐 뭐 이런 걱정을 좀 많이 하시거든요. 어렵죠. 근데 그것도 비슷한 것 같아. 어렵다란 단어가 좀 잘못된 거고 그냥 모른다라는 거지. 모른다? 모르면 못하는 거지 어려운 게 아니야. 그냥 못하는 거예요. 어렵지 않아. 알면 전혀 어렵지 않아. 그럼에도 패시브 건물을 지으려고 하는 시공사분들이 있잖아요. 몰라서 어려워서 못하는 거지만 그래도 시도하려고 하는 분들이 있단 말이죠. 그 이유는 뭐예요? 그거는 이제 고객이 원할 수도 있겠죠. 나 지어줘. 근데 당신 회사가 마음에 드는데 패시브 할 수 있어? 그럼 대부분 할 수 있다 얘기하죠. 수주를 받아야 되니까. 그건 돈이잖아. 저도 그러니까 똑같이. 일단 계약해놓고 공부하는 거지. 이야. 근데 하면 할수록 이게 계약한 걸 후회하게 되죠. 그건 어려운 게 아니라 모르는기 때문에. 근데 어쨌든 그러면 손해를 보게 될 거 아니에요, 처음에는. 그쵸. 그건 척표 회원사도 똑같아요. 되게 부딪혀가면서 할 텐데. 그러니까 교육을 받아야 되고요, 일단. 왜냐면 사실 패시브 하우스 건축법이라고 해가지고 무슨 책이 있는 것도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결국 오늘의 주제는 한 가지 주제예요, 사실은. 패시브 하우스 건축법이라는 게 왜 없냐면 이미 표준 시방서에 있거든.
그거를 좀 보완한 것뿐이에요. 그러니까 패시브하우스 시공비 따로 있는 게 아닌 거지. 그렇게 이해하시면 좀 더 쉬울 것 같기도 한데 어쨌든 아무리 정보가 열려 있어도 모르는 사람이 독학으로 그걸 하기는 어려워요. 너무 시간도 많이 걸리고. 그래서 협회에서 교육을 해드리는 건데 네. 교육 받은 사람조차 첫 번째 시공할 때는 마이너스는 아니지만 이윤이 거의 0에 수렴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N번 더 하려는 이유는 뭘까요? 해보면 재밌거든. 아, 재미라는 게 패시브하우스가 재밌는 게 아니라 우리 회원사들이 맨날 얘기하는 게 있어요. 아, 이거. 맨날 그래. 입에 붙어 있어. 아. 이거구나. 그러니까 좀 더 풀어서 얘기하면 아, 곰팡이가 왜 생기는 줄 알았어. 왜 이때 누수가 생겼는지 알겠어. 맨날 재밌거든. 지금 딱 말씀해 주시니까 저 그때 교육 들었을 때 다른 건설사분들 네, 계셨었는데 그분들이 왜 들으시나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했었거든요. 근데 하자 처리를 해야 되는데 속이 타는 거야. 그렇죠. 근데 애초에 이런 패시브 건축을 해서 하면은 하자가 별로 안 나올 것 같다. 그래서 공부를 한다라는 느낌을 받았었거든요. 그죠. 하자가 없는 거지. 하자가 없음을 이론적으로 증명한 거니까 교육이란 게 기준에 대한 교육인 거고 우리나라 하자가 그렇잖아. 하자가 하자를 부른다라는 말이 하자 처리를 제대로 못하니까 또 하자가 나는 거예요. 근데 왜 그 아라는 감탄사를 왜 입에 붙고 사냐면 제대로 처리하는 걸 이제 깨달은 거지. 사실 근데 그거 하고 나면은 뒤에 귀찮을 일이 없을 것 같아요. 그럼요. 뭔가 건물 다 하고 어쨌든 보증 기간 동안 계속 케어를 해줘야 되잖아요. 없는 거죠. 그죠. 없어요. 거의 전화 받을 일이 없지. 약간 좀 인상에 남는 건축주 있으세요? 왜 웃으시지? 있죠. 왜 없겠어요. 건축주 스펙트럼도 엄청나게 넓으니까. 그죠. 저는 그런 분을 못 만나봤지만 아직까진 하자가 생겼는데 막 새벽이나 오밤중에 전화해서 막 뭐라 하는 분도 있대. 이게 뭐냐 도대체. 통화 가능해요도 안 물어보고 그냥 막 쏟아내는. 지금도 생각나는 분은 그 반대 방향에 있는 분. 그제 건축주가 보일러가 고장이 났어요. 보일러가. 근데 그게 약간 특수한 설비예요. 일반 보일러가 아니라 네. 제가 욕심을 내서 이것저것 하이브리드 된 제가 이렇게 설계를 같이 해가지고 설비하시는 분하고 뭔가 좀 더 좋게 해주려고 좀 욕심을 낸 집에서 한겨울에 보일러가 고장이 난 거예요. 밤에 고장이 났으니 전화할 만도 하잖아요. 그죠. 근데 11시쯤부터 알아서 전화를 못 한 거야, 나한테. 나 늦었으니까. 못하구나. 그래서 그 냉골에서 일단 잔 거지. 근데 아침에 일어나서 씻어야 될 거 아니야. 그쵸. 그래가지고 집주인이 동네 찜질방 가셨구나. 가서 샤워하시려고 씻고 씻어가지고. 와서 아침 9시 지나서 전화가 온 거야, 저한테. 보일러 고장 났다. 그래서 나도 일은 처리하고 가야 되니까 오후에 갔죠. 오후에 갔는데 사모님이 콜록콜록 기침을 저 밤에 그래서- 냉골에 잤는데. 그래서 죄송해요, 제가 여러 가지 이유로 감기에 걸리게 했다 했더니 사모님 하는 아니에요, 이 추운 겨울날 밖에 나서 씻은 제 잘못이지. 찜질방 나가서 씻은 제 잘못이라고. 그게 지금도 너무 마음이 아파요. 뭔가 그 말 한마디로 약간 미안함과 사르르 녹는 것과 그렇죠. 그 예를 갖춰 주시면 저는 최선을 다하죠. 지금도 기억나요. 그 건축주. 지금도 가끔 집을 찾아가요. 이게 이상 없나? 확실히 사람과 사람 간에는 이 따뜻함이 있어야 되는 건 맞는 것 그럼요. 같아요. 사람이 하는 결국엔. 일이니까. 그러네요. 이쯤에서 좀 궁금해져요. 음. 회장님이 생각하시기에 앞으로의 건축은 어떻게 바뀌어야 되냐, 어떤 방향으로 가야 되냐,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검소한 쪽으로 가야겠죠. 건축이. 검소하다. 음. 너무 비유적인. 그죠. 검소라고 하는 게 되게 좀 광의적인 의미이기도 한데 어차피 그 절대적 검소는 존재하지 않아요. 차이가 절대적 있죠. 검소를 하려면 태어나질 말아야 돼. 그거는 이제 말이 안 되는 거고 검소라는 게 하나를 더 줄이는 검소가 있고 하나를 늘리는 검소가 있어요. 완전 반대되는. 예, 느낌이네. 서로가 근데 검소라는 개념에선 같아. 그러니까 줄이는 검소는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알고 있는 개념의 검소인 거죠. 그러니까 내가 100을 가질 수 있지만 꼭 필요한 거 아니면 갖지 않으려고 노력하는 것. 건축도 똑같거든요. 뭐 다 있고 싶어 하죠. 높은 층고, 썬룸, 썬큰, 지하층, 뭐 오디오룸. 자꾸 하나씩 붙죠. 끝도 없죠, 사실은. 근데 그거를 좀 냉정하게 살펴보고 줄이려는 노력. 그런 것 같아. 꼭 줄이라는 게 아니에요. 그냥 살면서 한 번 정도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지. 하나의 행위를 할 때. 그러니까 집도 어떻게 보면 1년에 하나의 행위잖아요. 내가 져야지 라고 마음 먹음부터 살 때까지 그 1년의 하나의 과정에서 내가 이거가 꼭 필요 있나? 라는 생각은 한 번쯤 해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게 줄이는 검소. 그리고 약간 와닿지 않을 수 있겠으나 늘리는 검소가 있어요. 예를 들면 저한테 아주 돈 많은 분이 설계를 의뢰하러 오는 경우가 가끔 있어요. 나는 뭐 최소한 평당 4천 생각하고 있다. 그럼 그런 분한테 내가 얘기하죠. 그럼 1,000 더 써라. 5천 써라? 5천 써라. 그러면 뭐가 가능하냐면 집 전체를 재활용이 가능한 소재로 할 수 있다. 그건 늘리는 검소에 가까워요. 늘렸지만 결국에는 지구를 위해선 위해서는 줄여준 거지. 어느 방향이든 어쨌든 검소한 건축 쪽으로 갔으면 하는 거죠. 그 검소한 건축이 패시브 건축과도 어느 정도 붙어 있는 맞을까요? 거죠. 아까 얘기했듯이 패시브하우스는 과하지 않거든요. 모자라지도 않고. 그러니까 이 정도면 따뜻하겠지를 생각하지 않아요. 따뜻하려면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당연히 패시브하우스는 제 관점에서 볼 땐 가장 검소한 건물인 거죠. 아까 표준주택이라는 걸 이야기를 해주셨거든요. 네. 그게 그 검소한 건축과 좀 어떻게 맞닿아 있는지 좀 궁금하거든요. 비싸다 그랬잖아요, 패시브하우스가. 네네네. 표준주택은 아주 얄팍하게는 비싸지 않은 패시브하우스를 지어주고 싶은 거예요. 보급형. 보급형이라고 봐야지. 근데 그 보급형이 뭘 덜어내서 보급형이 아니라 다 있어. 갖출 건 다 다 갖춘 갖춘데 상태에서. 저렴한 거죠. 그게 어떻게 가능하죠? 일단 형태가 단순해요. 아, 성냥가기야. 정해져 있군요. 이런 틀이. 정해져 있는 거죠. 그러니까 정해져 있는 집을 사는 거예요. 표준주택은. 정해져 있는. 약간 그거 같은데 아파트 막 우리 평면도 정해진 거 C타입, A타입 이런 거 보면 똑같아요. 아, 주택도 그렇게 표준주택. 정해진 카탈로그에 있는 걸 구입하는 거예요, 그냥. 두 가지 의미에서 봐야 되는데 첫 번째는 아니 그게 왜 저렴해? 맞아요. 궁금해요. 그게 왜 저렴하죠? 저렴한 이유는 리스크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비록 도면은 다 있지만 시공사 입장에서는 정해지지 않는 목적물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이 세상에 없는. 그쵸. 그 과정 중에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몰라요, 사실은. 그러니까 알게 모르게 그게 비용에 속속 들어가 있어요. 자본주의 사회는 그럴 수밖에 없어요. 그죠. 자기 의도랑 별개로 자재 가격 안에도 알게 모르게 들어가 있다고. 의문점들을 다 비용으로 녹여낸. 왜냐하면 100집에서 한 집은 멀쩡한 타일을 반품할 수도 있거든. 그게 가격이 녹아 있는 거예요. 알게 모르게. 근데 정해진 걸 산다고 하는 의미는 그런 리스크가 최소화된 거지. 그것도 되게 긴 얘기가 사실 해야 되지만 이게 우리나라가 지금까지 되게 뼈아픈 실수를 한 게 뭐냐면 나만의 집. 그러니까 단독주택이라 하면 지구상에서 이거밖에 없어. 온리원. 왜냐하면 평생 아파트에 살았으니까 단독주택은 그래도 나만의 집이어야 되지 않을까? 라는 막연함을 시장의 공급자들은 너 할 수 있어 라고 거짓말을 해왔던 거예요. 이 가격에 돼. 나는 그걸 냉정하게 거짓말이라고 보는 거죠. 할 수 없어요. 선진국들이 왜 일찌감치 이른바 하우징, 우리나라 보통 하우스 메이커 단독주택 많이 짓는데 들어봤죠. 1년에 한 100채 정도 지어요. 그렇게. 네, 그게 우리나라 하우징 메이커거든요. 근데 일본이나 유럽의 하우징 메이커들 1년에 10,000채를 짓거든. 하루에 막 3개씩 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규모의 경제도 이미 이뤘고 규모가 크니까 더 싸질 수 있는 거죠. 거슬러 가다 보면 그 생각을 왜 시작했냐를 알아야 돼요. 왜 시작했냐면 나만의 집은 너무 비싸거든. 상상을 할 수 정도로 비싼 거예요. 한 건축사가 나만을 위해서 설계를 해주는 거예요. 한 시공자가 나만을 위해서 시공을 해주는 거예요. 다 수공예 품이야. 그러니까 너무 비싼 거예요. 싸게 하고 싶으면 너무 품질이 낮아. 그럼 사람 욕심에 저렇게 나만의 집에 퀄리티를 내면서 싸질 방법이 뭐 있을까? 유일하게 찾아낸 게 표준화라는 거죠. 이런 타입들을 두고 정해진 걸 사도록 하는 거죠. 그래서 처음에 되게 어려웠어요. 일본이나 유럽이나 엄청 어려웠어요. 그 시장을 끌어올리는 데 있어서. 근데 그거를 어쨌든 가격으로 극복을 한 거죠. 품질과 가격으로. 결국 표준주택이라는 건 수요가 생기면 모델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선진국도 똑같아요. 모델이 처음에 10개밖에 없었어. 근데 1년 동안 쭉 상담을 하면 트렌드도 알게 되잖아요. 알게 모르게. 누구는 뭐 주방을 해주고 싶고 쭉 해마던데 야 우리 모델 아무도 안 좋아해. 알고 봤더니 야 다 주방이 이거보다 커야 돼. 그러면 내년엔 주방 큰 모델을 내는 거지. 그런 식으로 팔리면서 규모가 커지면서 모델의 숫자가 늘어나고 야 기역자 땅에도 좀 많이 필요한데? 업데이트가 되는 게 계속. 야 동서로 긴 땅도 의외로 수요가 많아. 그러면서 모델이 늘어나는 거죠. 그래서 되게 일본의 하우징 메이커 보면은 주택 카탈로그가 엄청나게 두껍죠. 그러면 거기에 제 취향 맞는 집 하나 고르면 되는 거잖아요. 있는 거지.
근데 협회 표준주택은 아직 그게 없는 거지. 아직 초반이니까. 그렇지. 근데 그 회사도 초반엔 그랬다고요. 표준주택의 의미는 결국은 가질 수 있는 가격에 패시브하우스 공급하자는 거예요. 다만 좀 맞춰야 된다. 일정 부분은 내가 포기를 하는 부분이 생길 수밖에 없다는 거지. 근데 그렇다고 해서 못 살 집이냐? 또 아니라는 거지. 그리고 어느 정도 구조 변경도 허용되고. 예를 들면 뭐 큰 방 하나를 두 개로 쪼갠다거나 작은 방 두 개를 하나로 합친다거나 그 안에서의 구조 변경은 돼요. 뭐 외장집도 바꿀 수도 있고 당연히. 내부 마감도 좀 차이를 바꿀 수 있고. 네. 뭐 그럼 그냥 기본 골조와 틀이 정해져 있는 거지 막 밖에를 못 바꾸고 이런 건 아니네요. 아니에요. 근데 대부분 정해진 걸 고르세요. 이유가 있을까요? 나도 그 심리학을 공부하고 싶어 그랬어. 네. 근데 이미 그런 것 같아요. 표준주택을 선택할 정도로 파고든 분들은 이미 내외장재에 욕심이 없는 거라. 그냥 패시브 건축, 패시브 하우스에 납득을 했고 네. 표준주택도 완전 납득을 했으니까 별 커다란 가치를 두지 않는 것 같아요. 느낌에 그래요. 되게 정해진 거 안에서 선택을 하세요. 이해는 했어요. 개념은 이해는 했는데 실물을 본 적이 없으니까 완벽하게 와닿진 않거든요. 제가 현장을 직접 가서 볼 수 있을까요? 그렇죠. 네, 당연히 볼 수 있고요. 아주 적당한 데 가까운 데가 있으니까 거의 내부 마감이 거의 끝난 집이 하나 있어요. 네, 한번 보시고요. 너무 실망하지 마시고. 왜요? 막상 가서 보면 별거 없거든. 그래요? 그냥 집이에요. 평범한 집. 근데 난 그 평범함의 가치가 있다고 보는 게 이렇게 하면 좀 더 와닿으실려나? 유럽 여행 가봤어요? 작년에 한번 다녀왔어요. 첫 여행이. 네네. 그래요? 거기 주거지를 한번 쭉 한번 걸어볼 기회가 있으면 네네. 다 똑같이 생겼거든. 맞아요. 비슷하네요. 네. 그러네. 똑같아요, 사실. 맞아요. 근데 그 거리가 그럼 이상하게 보였냐? 아니 그렇진 않아요. 유럽 거리 가보면 되게 좋잖아요. 정돈되고 예뻐요 또. 그렇지. 맞아요. 도시는 유니크한 집들이 모여서 생겨지는 게 아닌 것 같아. 근데 그게 보통의 삶이라는 거죠. 이 중간 걸 다시 한번 강조하고 싶은 게 99.9%의 평범한 삶은 집 모양이 아니라 그냥 나를 위해서 지으면 되지 않을까. 그게 그 표준택을 고르는 어떤 당위성의 큰 시작점. 같이 가주실 거죠? 네. 설명도 해주시고. 네, 가드릴게요. 네. 누구 부탁인데. 그럼 네. 감독님. 이모부가 너무 무서워서. 그럼 가보시죠. 네. 오, 너무 예쁜데?